서울에 넣었대요. 서울에서요? 예. 이 전국 각지에서 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전국에 다 모였대요. 왜 이런 사고가 난 것일까? 앞에 보이는 타원형의 임시물막이 안쪽이 사고 지점입니다. 저 아래 지하 3m 지점에 매설되어 있던 수도관이 파열된 것입니다. 정부에선 이번 사고가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구미 지역의 단수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 시설을 보완하게 된 이유는 4대강 사업의 실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된 상황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와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고요. 원인 규명을 위해 물을 퍼낸 지 일주일째 사고 지점이 공개되었습니다. 강을 가로질러 매설되어 있던 거대한 수도관이 물살을 못 이겨 부러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파손이 된 걸로 당초 우리 예상과 똑같은 부위. 관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관로 밑으로 물이 흘러서 이 밑에 모래가 파여서 이 관로 자체, 관로 보호공 이것이 자중에 의해서 이것이 내려앉은 이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관로 아래쪽에는 다른 장치가 없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거기도 사석 같은 걸로 해서 밑에 그 보호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려 내려갔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공은 수도관을 더 깊게 옮겨 묻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지점은 둔치라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준설이 수도관 주변의 침식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관로 구간은 준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설을 인한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관로들 상부 100m, 하부 490m는 준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수도관 주변은 준설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추정 60분 카메라에 잡힌 화면입니다. 사고 지점과 멀지 않은 곳에서도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까지 준설이 된 것일까? 시공사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3월 중순부터 저희가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수자원공사 기술팀에서 자기들의 진단 결과 그 가물막이를 기점으로 하류 100m, 상류 50m 그걸 유보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측에서 그 상류 쪽 50, 하류 쪽 100m? 예, 당초에 그게 작년에 그 2010년도에 그 협의가 완료가 됐었죠. 일부 학자들은 한 곳을 준설하면 그 주변도 결국 준설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준설을 많이 해가지고 이전보다도 준설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거거든요. 아래쪽에서 준설하게 되면은 그 영향은 상류로 전달되게 돼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쌓여있는 덩어리가 있으면은 위에서 쓸려 내려오는 거에 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연속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관로가 있는 부분은 준설 안 하기 때문에 이상 없는 거다라고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좋게 얘기하면 순진하고 조금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공학적으로 무지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준설을 둘러싼 공방은 1차 단수 때에도 발생했습니다. 긴 줄이 늘어섭니다. 지난 8일부터 단수가 이어지면서 어린이와 노인까지 물통을 들고 취수장 수위 높이기에 나섰지만 임시 물막이가 무너진 이유가 준설로 빨라진 유속 때문이냐 아니냐는 것.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임시 물막이가 무너졌던 자리에 넓은 콘크리트 블록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 블록마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번 비로 블록 아래가 침식되면서 내려앉은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게 계속 주저앉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게 유실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1차 단수 때 쌓은 블록이 물길을 바꾸어 2차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거는 뭐 이미 사실 공사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뭐 얘기를 했던 거고 예측이 됐던 거고 예측된 대로 일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준설한 부분에서 이렇게 물이 세게 흐르면서 이 둔치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설 안 한 부분이라도. 그러니까 그게 더 지나가면 제방까지라는 거죠, 결국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은 16개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입니다. 강바닥을 낮춰서 홍수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준설이 지류의 침식을 부른다고 주장합니다. 장마철 지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6월) 말 용호천을 찾았습니다. 용호천 제방이 가파르게 깎여 있었습니다. 예, 여기가 용호천하고 낙동강 본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굉장히 심하게 역행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뭐 계곡이 됐죠. 역행 침식이란 준설로 본류의 바닥이 낮아져 낙차가 커지면서 지류를 거슬러 올라가며 침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영산강의 한 배수문 앞 수로를 지난달에 촬영한 모습입니다. 3주 뒤 같은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수십 센티미터의 골이 생겨져 있었습니다. 예. 국토부는 예견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획하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면서도 지천 합류부에서의 침식 가능성은 예견을 했고요. 그래 거기에 따라서 하상 보호공을 설치를 함으로써 침식을 예방할 그럴 계획들을 수립을 했으며 지금 하상 보호공을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 바닥의 침식을 막는 하상 보호공 설치 현장. 4대강 전체 227개의 합수부 가운데 117곳에 하상 보호공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90여 곳에 하상 유지공이 설치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 그런데 설치가 끝난 하상 보호공이 유실된 곳도 있었습니다. 하상 보호공의 절반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물살이 거셉니다. 하상 보호공의 기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기 중에 지천 침식으로 보도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발생한 것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그 하상 보호공이 마무리되고 제 기능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고 판단합니다. 물의 힘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다 부서지죠.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콘크리트 방파제도 부서지잖아요. 그런 식의 그 물리적인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엄청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서 지천 전체를 콘크리트 수로화하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양천호 PD, 준설 이후의 상황, 다른 강들도 비슷한가요? 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전국의 4대강 공사 현장을 여러 차례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인지 본류와 만나는 크고 작은 하천에서는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비슷한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에서는 한강의 지류인 한천, 금강 지류인 대교천, 영산강의 지석강에서도
심한 역행 침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영기 PD, 지금 4대강 사업 공정률 얼마나 됩니까? 예, 6월 말 현재 보는 97%, 그리고 준설의 경우 94%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류에서 일어나는 역행 침식이 본류에 재퇴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전에 비해 모래톱이 더 늘어난 지역도 관찰되었는데요. 재퇴적 문제를 취재해봤습니다. 4대강 공사 현장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갔습니다. 낙동강보 8개 가운데 가장 상류에 있는 상주보. 불어난 물살이 제방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로 가봤습니다. 제방 위에 있던 도로까지 강물 속으로 쏟아져 내렸고 배수관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수문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왼쪽으로 있죠. 왼쪽으로 있다 보니 이쪽으로 물이 몰리게 되죠. 그리고 몰리다 보니까 물이 넘으면 이렇게 이쪽 제방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7일 촬영한 화면입니다. 제방 수백 미터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상주보 제방은 지난 봄비에도 유실됐습니다. 한 달 만에 또 무너진 것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비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화환공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 화환공을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도 5월 초에 비가 왔죠. 그것도 그 앞에 4월 달에 또 비가 왔죠. 비가 오니까 작업하다가 중단되고 작업하다가 중단되는 게 지금 한 벌써 3차례입니다. 며칠 뒤 상주보를 다시 찾았습니다. 곳곳에서 준설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파낸 흙을 트럭들이 줄지어 실어내갑니다. 준설을 한 곳에 모래톱들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수심은 얼마나 될지 강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들어갔지만 수심은 좀처럼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약 2m의 수심이 유지돼야 할 지점. 그러나 한가운데에서도 강물은 무릎을 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일시적인 퇴적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뭐 담수를 이제 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 위에 치수장 물 치수를 하기 위해서 가물막이를 좀 해놓던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물막이는 이제 어차피 그 물이 많이 오면은 떠내리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일부 좀 유실이 돼가지고 거기에 지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은 퇴적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 5월 말 상주보 하류의 병성천을 찾아갔습니다. 병성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합류부에는 넓은 모래톱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때로 나면 이렇게 넓게 백사장에 있는 게 맞는데 이게 2월 22일인가 그래요. 그리고 3월 달에 다시 왔을 때 이렇게 넓게 이렇게 그 섬이 생겨나 있었거든. 하중도가 네,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 4월 19일 날 왔을 때 다시 이렇게 정비를 했어요. 이제 그 모래가 네. 다 없어졌네요. 네. 준설 다시 하셔서 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다시 왔을 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모래사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병성천은 준설과 퇴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널찍한 강이 모래사장으로 바뀌는 데는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성천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본류와 지류 사이에 하상을 보호할 수 있는 하상 유지공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하상 유지공이 설치가 되면은 그 지천에서 들어오는 유사량은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병성천에 퇴적되어 있는 그 양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준설한 물량에 비하면은 극히 미미한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성천에는 재퇴적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을까?
오케이. 합류부 일대의 수심을 측정해봤습니다. 이 정도.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모래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수심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한 70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멀리 상주보가 보입니다. 수심 2m는 돼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수심은 1.5m를 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퇴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천의 반 정도는 지금 현재 수심이 1m 안쪽인 것 같습니다. 낙동강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떨까? 모터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낙동강 상류 일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상주보 하류 지역. 강 중간중간에 많은 양의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같은 지점 한 달 전 사진입니다. 한 달 새 엄청난 재퇴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준설을 계속하고 있지만 오히려 1년 전보다 모래가 훨씬 더 쌓인 곳도 있습니다. 낙동강을 따라 더 남쪽으로 내려가 봤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바닥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재퇴적은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천의 그 바닥 경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경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이걸 낮춰준다고 하면은 이 하천은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원하려는 노력 때문에 지천에서 모래를 더 끄집어 들어오고 주변에 있는 모래를 더 가지고 들어가면서까지도 자기의 원래 하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합천보 하류, 황강과 낙동강 합류부. 준설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지난해의 모습입니다.